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옳은 말을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를 운운하고 겁먹은 개라고 하다니 이 제목이에요.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대장동 항소 자재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설의 그 요점은 뭐냐? 아니 법무장관이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데 네.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데 어. 명령이 있어야 항명도 있는 거 그러네요. 아니냐?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떤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오느냐? 네. 정청래 대표가 그 해명을 좀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그 검사들을 향해서 겁먹은 개가 짖는다 그랬는데 이 겁먹은 개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6년 전에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자기들 담화에서 문재인 정부를 겁먹은 개라고 비하 욕설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북한에 있는 선전선동부가 이런 말을 검열을 거치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의 입에서 겁먹은 개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또 한 번 생각을 더 해보면 네. 정청래 대표가 혹시 친문들 들으라고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야? 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그래요? 겁먹은 게 네, 이건 네. 이미 김여정이 침발라 놓은 단어인데 그러게. 그걸 왜 어, 썼을까? 아니 그런데 네. 네. 당 대표는 검사들을 향해서 겁먹은 개라 그러고 이 원내 대표는 민주당을 호구로 안아봐. 네. 호구는 뭡니까? 호랑이 입안이에요. 네. 호구로 안아봐. 그다음에 내가 이게 보면요. 이걸 우리가 넉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 장사미사가 아니에요. 이걸 넉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희정잡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걸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그리고 원내 대표가 네. 야 호구로 아나 이런 말을 하고 겁먹은 개들이 뒤에 개새끼라고 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겁먹은 개 운운하고 네. 이런 희정잡배가 쓰는 말을 네. 공개 석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당의 회의에서 공식 회의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식으로 법적인 용어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국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검사 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지금 대표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세요? 뭐냐면 공무원은 이제 항명을 하면은 파면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이 안 예, 되거든요. 탄핵을 해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만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번에 법을 고쳐갖고 검사가 항명하면 이 검사도 파면하는 법을 만들겠다. 지금 아침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무소불위예요. 초법적 발상을 수없이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뭐 재판중지법도 만들고 면서법도 막 만들어대고 네. 대법관들은 두 배로 만들고 네. 그리고 사심제로 가도록 만들고 심지어 이번에는 검사도 파면하도록 해야지. 잘라 뭐 이거잖아요. 잘라법이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네. 그거죠. 파면을 하면은 검사가 옷 벗은 다음에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합니다. 네. 그걸 딱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밥줄을 지금. 끊겠다 밥줄을 이거죠. 끊겠다 이거죠. 네. 자, 너네 밥줄 끊어. 입 다물어. 지금 이 얘기를 네, 지금 네, 하고 네. 있는 건데. 그게 면직 처리가 되면 지금 이제 노만석이 맞습니다. 한 것처럼 면직 처리가 되면 아니,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가 되면은 변호사 개업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파면해서 네. 변호사 개업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워딩을 정확히 한번 보세요. 정치 검사들이 반란이다 해서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 검사의 반란, 내란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들도. 그래서 전부 다 잡아가둬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반란이 뭡니까? 반란이라는 단어를 왜 안 풀었어요? 그 단어가 그냥 상징이 아니다. 예, 몸에 소름이 돋는 발언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검사의 반란이다. 이걸 분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정치검사의 반란을 분쇄한다는 말은 그냥 파면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변호사님이 이게 지금 형사처벌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모조리 거예요. 전부 다 심지어 네. 황교안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죠. 그렇죠. 뭐도 하죠. 뭐도 닥치는 대로 이 내란 공범인데 심지어 공무원들 그 잠깐 4시간 동안 있었던 비상계엄 6시간. 네. 총계 6시간이죠. 네. 그런데 해제 결의되고 결의한 그 시간까지 하면 한 4시간 정도 돼요. 그 4시간 정도 그 시간에
있었을 때 동조자가 몇 명이 됐으면 근데 보니까 계엄 선포하기 6개월 전부터 맞습니다. 계엄 선포되고 나서 4개월 뒤까지 네. 10개월 동안 동조자를 파헤치겠다. 그러면 이게 거대한 범죄라는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 그렇죠. 선포가 네. 사진에 내란죄 거대한 이 준비 작업을 거친 끝에 터져나온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난 그거 보고 나는 야 정말 무소불위구나. 이제 네. 막 나가는구나. 네. 그래서 오가작동법을 드디어 작동시키는구나. 저희가 사진 준비한 거 좀 보시죠. 저 문화혁명 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저게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저렇게 어? 저게 무슨 반당 분자인가? 뭐 저런 식으로 반당분자라고 예. 되어 있네요. 네네네. 예, 반당 분자. 반당분자 왕일륜. 네. 왕일염이야 뭐 글자를 멀리서 윤자입니다. 보니까 윤자. 예, 왕일륜이죠. 네. 예, 왕일륜. 그러니까 저는 반당분자입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마오쩌둥의 개혁에 반발하는 정말 모태똥 주석에게 반발하는 정말 제 대가리가 썩은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반성을 하고 있는 네. 저렇게 저런 기둥을 쓰고 모자를 쓰고 자기 이름을 적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저런 세상이 있었잖아요. 네. 어저께도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여드렸는데 저 문화혁명 시절을 그린 저 삼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후에 저 물리학에 관한 그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도입부가 어떤 교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소녀가 나옵니다. 그 소녀 한번 보여주시죠. 그 소녀가 마이크를 들고 저 사람을 향해서 막 비판을 합니다. 이 자는 지금 저 물리학자인데 지금 거의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머리가 썩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런 공허하고 저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빠져갖고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흥분을 시켜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저 사람이 그래서 목에다가 저런 식의 저것도 아마 반당분자 비슷한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저런 용어를 달고서 저 사람이 저 앞에 서 있고 저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집니다. 그렇지. 그리고 막 내려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래서 이빨이 깨지고 얼굴 막 다 드라마 속에 저 사람이 깨집니다. 결국 죽어요. 죽습니다. 네. 그런데 저 아까 나왔던 저 딸내미 있지 않습니까? 저 소녀가 누구냐? 저 물리학자의 딸이에요. 저런 것들을 그려서 정말 저 삼체 사람이 바로 물리학자의 딸은 아니고 따로 있는 거죠. 아니요, 저 딸내미가 나중에 그 과학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봤는데. 아니 그 딸내미가 네. 있어가지고 나중에 찾아가죠 쟤를. 아 그런가요?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예예예. 그래서 저 현장을 보면 정말 아이들이 어른을 고발하고 어른은 또 자기 친구를 고발하고 그렇죠. 예. 그 친구는 자기 친척을 고발하고 그 친척은 자기 남편을 그렇게 고발하는 되는 이런 거예요. 네. 고발에 진짜 연쇄 악마의 고리가 펼쳐지는 거죠. 네. 네. 그 이번 우리 공직 사회 이제 앞으로 서로를 감시하는 감시 사회가 돼 버리잖아요. 벌써 투서가 나온다는 거 예, 아니에요? 감시 사회가 돼 버리고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과연 이 국가의 기본 이 공조직이 네. 유지가 될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예, 글쎄 나 그거 보고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네. 헌법 존중 TF예요. 네. 언어의 농단이죠. 아, 태스크 포스를 만들었는데 네. 그 왜 앞에 헌법 존중이 들어갑니까? 네. 그 내란이 반대말이란 뜻인 것 같는데.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을 존중하는 분들이 네. 아니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지 않고 장관을 마구 임명을 합니까? 아무튼 그게 이제 거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밑에 이제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둔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것도 각 부처마다 예. 다 그렇습니다. 제보센터를 주고 총리실에도 주고 네.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요. 김민식 총리가 문자 그대로 이 권력의 2인자가 됐습니다. 네. 이걸 전부 다 총괄하잖아요. 솎아내는 작업을 맞습니다. 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된 겁니다. 이 옛날에 나는 이런 조직이 있었던 것은 나치 히틀러 네. 힌덴부르크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고 나서 5개월 안에 완전히 전체 공무원 조직을 장악했을 때 꼭 이런 짓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비밀 경찰들이 조직에 침투해 갖고들 예. 감시하고 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네. 한참 처음에 네. 제일 처음에 그 요시프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는 잘 못했고 네.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전체 조직을 다 바꾼 네. 거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까지가 내란 특검 전국이었다면 네. 이제는 청산 TF 전국을 꾸려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뭔가 바통 터치를 하는 네. 느낌. 네, 그래서 네, 네.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쌓여 있고. 맞습니다. 그게 12월 14일날 그게 종료가 되잖아요. 네, 네. 몇몇을 기소하는 것으로 끝낼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란몰이라고 하는 검은 망토로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데 네. 거기에 햇볕이 들어갈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약간 겹친 상태로 해서 내란 특검이 끝나기 전에 TF 전국, 청산 TF 전국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범법 혐의를 설계를 해가지고 사람을 그 안에다 올가 넣는다면은 그렇죠. 이 청산 TF는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자진 제출의 형식을 받아서 휴대폰. 휴대폰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휴대폰에는 그 사람 삶의 전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것이 들어있죠. 그건 예? 못할 거예요. 우리 헌법에 자기들이 헌법을 존중하는 지금 이제 캠프잖아요. 현장에서는 이미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예. 만약 휴대폰 내는 걸 거부하면 그렇죠. 이거 이제 찍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아니, 근데 그거 못 신중하게 한다니까요. 생각해. 네? 신중하게 생각해. 신중하게 생각해. 그건 자, 광일 선배 핸드폰 좀 내주시죠. 그렇지. 그러면 핸드폰 좀 내주세요. 핸드폰 내고 네. 광명 찾을래? 아니면 너 계속 찍혀 있을래? 그렇죠. 아니 네. 그거는 헌법을 공부 안 한 김민석 류의 생각이고 그 영장주의가 있습니다. 영장주의랑 아니요. 영장 없이는 변호사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국가 공무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법제처에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제 상관이 김광일 선배입니다. 그런데 야 은주야 너 그때 계엄 직전에 네가 뭐 이상한 문자도 돌렸다고 하는데 아니지? 네 아닌데요? 그래 아닌 거 확인하게 너 핸드폰 좀 줘볼래? 제 핸드폰을요? 아니 싫은데요? 야 네가 지금 핸드폰 주기 싫다 그러면 나는 너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데 이게 법이랑 상관없이 조직에서 근데 그 스토리를 앞으로 얘기를 예. 하실 때 거꾸로 하세요. 네. 아 제가 위협한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 스토리 재미가 지금 이제 있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어느 공무원이 간 크게 네. 휴대폰 잠깐 보자 하는 걸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진행이 되면은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란 특검 전국을 이제 청산 TF 전국으로 간 다음에 네. 그것이 지방 선거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공무원 49개 부처 그중에 12개 부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보면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적폐청산 TF였고 이번에는 뭐 청산 이제 TF인데 이게 KBS 같은 기관 방송사까지 번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그렇게 되면은 예. 이제 방송사가 네. 이게 뒤집히면은 이게 이제 또 선거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제일 놀란 게 네. 12개 기관 중에 소방청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계엄 전국 당시에 서방청이 예, 그 때문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걸 맞습니다. 예, 쳐다보겠다는 그 때문에 거죠.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소방청이 속아낼 사람이 꽤 많이 얼마나 있으면 네. 소방청이 주요 기관 12개 속에 맞습니다. 포함되느냐. 맞습니다. 내가 그래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헌법 존중 TF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숙청도 아닌 것 같아요. 숙정. 예, 이게 내가 권력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서 이름을 좀 순화를 시켰습니다. 숙정 TF. 네. 이게 조사 범위가 굉장히 애매한 게 조사 범위가 뭐냐면은 언론, 국정조사, 제보 기반입니다. 즉 예. 어떤 검사나 경찰의 수사에 기반한 어떤 팩트가 나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네. 언론에 나왔던 거, 국정조사로 밝혀진 거, 그다음에 제보에 기반한다. 이거 뭡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제일 뜻이잖아요. 중요한 게 제보에 기반한다는 아, 거거든요. 전 공무원들이 지금 오늘 당장 투서를 쓰기 시작합시다. 그렇죠. 이게 제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보라는 게 뭐예요? 투서지. 네. 네. 나도 박 국장에 대해 쓸 수 있는 투서 몇 장 가지고 있어요. 계속 써봐라 그래. 뭐 결국은 이게 우리 공무원 조직이 네. 완전히 흔들릴 겁니다.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조직이 완전히 편이 갈릴 겁니다. 그렇죠. 이 편제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런 짓을 할 때는 적어도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은 안 넘겨준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1일 날 김민석 총리가 제안을 했는데 이 표가 이렇게 쫙
딱 정리돼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준비가 다 됐죠. 몇 된 달 거죠. 동안 예. 준비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왔다. 그래서 타겟팅할 사람까지 저는 이미 목록이 정리가 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리석은 겁니다. 네. 이럴수록 권력은 더욱더 허약해진다는 걸 왜 맞습니다. 모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작년 12월에 6시간 만에 끝났다면 네. 이제 이재명 정권이 사실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6시간 만에 끝났지만 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사실상 비상계엄과 같은 냉동고 속에 들어갈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요. 공무원이 지금 75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75만 명이 와 우리 핸드폰 턴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야 우리 핸드폰 다 턴대. 네. 이런 이제 소문이 났다고 해요. 아마 공무원들 지금 다 핸드폰 교체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교체하면 교체한 대로 신중하게 생각해. 너 핸드폰 바꾸면 의심받는 거 알지? 뭐 아니, 이런 말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어저께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지금 혹시 엉뚱한 분들하고 통화를 했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던 분은 그 전화기를 들고 네. 한강에 가서 빨리 한강으로 던지십시오. 맞습니다. 그게 예. 가장 자기를 구명할 수 있는 빠른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이 또 통렬하게 지적을 했던데요. 이제 그 내란의 동조, 뭐 협조 이런 관련자들을 색출하겠다는 게 이번에 이 정부의 조치인데 네. 사설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도 몰랐다는데 네. 아니 국무총리도 몰랐던 국무총리도 그런 몰랐고 비상경. 예.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을 왜 잡들이냐 이 말이죠. 그 제가 왜요? 아까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도 몰랐고 그냥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런 비상계엄 선포가 4시간 만에 끝나는데 어떻게 그 앞에 6개월 전 뒤에 4개월 10개월 동안 완전히 다 틀어보겠다는 거냐. 송미령 장관이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 국무회에 소집한다고 그래서 뭔지 모르고 왔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옆에 있는 장관한테 귓속말로 물어봤다는 거야. 네. 이상민 장관한테 네. 뭐예요? 그랬더니 딱 2글자 계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 장관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사람을 솎아내고 자기 편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자리를 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국장 이상급들을 좀 솎아내고 자기네 편을 꽂아넣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는 목표한 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공무원으로 대통령 친위대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는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뭘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뭐 했냐면은요. 공직사회 활력 개선 방안이라는 걸 또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공직사회 활력 개선 방안. 구체적 내용을 좀 볼까요? 감사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감사는 폐지한다. 즉 원전 폐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저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이거는 정말 고발해야 된다.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즉 좌파식 그 정책에 대해서 사후에 감사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이렇게 감사제도 개혁이라는 단어에 그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문화 개선, 당직실 폐지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야간 주말 근무 공간이 있는데 그게 중앙당직실인데요. 요거를 폐지해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대기 근무를 축소하겠다. 즉 공무원들에게 일 그렇게 많이 안 시킬게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재택당직을 시키겠다고 그랬더라고요. 네. 듣다 재택당직. 재택당직은 뭡니까? 집에서 당직 써라 이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다음에 포상제도 강화. 이례적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천만 원 포상급 지급을 한다. 아니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네. 네. 그다음에 이거 번쩍됩니다. 네. 전문용어로 얼르고 뺨 때리고 뺨 때리고 맞습니다. 얼르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다음에 예. 처우 개선,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은 안전 관련 수당을 2배를 확대를 한다. 초급 간부도 포함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75만 명끼리 서로 분열하고 투서 넣고 고발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 속에서 또 여러분 그중에 잘하면은 착하게 굴면 이런 상도 줄 거예요라고 저는 이간계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놀이할 때 그거잖아요. 여기 줄 서 이래갖고 붙어라, 여기 붙어라. 예. 그래서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얼마나 유창한 일입니까 이게.
나는 그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정당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을 벌이는 건데 이게 선을 이렇게 넘어버리면요.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 과잉 충성이 막 벌어지거든요. 네. 지금 정청래가 이게 겁먹은 개 크고 검사들 보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김병기가 민주당을 호구로 하나 이런 아주 그 아나무인적인 시정잡배의 말을 쓰는 것도 네. 바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요. 정권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참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 정권을 흔드는 것이 이번 이 사건도 있는 데다가 뭐 오늘 그 주제가 아닙니다만 이 3,500억 달러 지금 1년에 200억씩 주기로 한 거 네. 그 당장 그 돈 어디서 메꿀 거냐 네. 이 펑크가 나버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국회에다가 뭘 하나 제대로 내놓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하는 일이 전부 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들이 마구 일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특히 이번에 이 항소 포기 사건은요. 이거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보기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수습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까지 입을 딱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한마디 해야죠. 이 특별히 지시를 한다라든가 해서 뭐 문책을 한다라든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적절한 타이밍이 지난 화요일 날 국무회의 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김민석 총리하고 엉뚱한 발표를 예. 하잖아요. 예, 이 공직자 사회 TF나 네. 헌법 존중 그렇습니다. TF나 만들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참 어색했어요. 아니 지금 세간의 관심은 항소 포기에 관한 예. 이 용산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이 입을 통해서 입장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 얘기는 말이 없고 엉뚱한 걸 딱 꺼내 들었단 말이죠. 이 처음에는 이 공직 그 사회를 갖고 오가 작동법 만드는 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묻혀가 있었습니다. 뭐 별로 중요한지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 이틀째 그날 유튜브를 같이 찍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밤에 어느 신문은 이 오가 작동법이 헤드라인이고 어느 신문은 연예 그게 저 검찰 그것이 또 헤드라인이고 네. 이게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정권입니다. 이 윤석열도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으로서 수많은 이 평범한 국민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재명 정권도 집권한 지 아직까지 반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 당황하게 하는 일이 네. 자주 일어나요.